네. 산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풍수 용어로 해서 양택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택 안에서도 안방이라는 공간은 여러분들의 건강운 그리고 재물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수 인테리어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안방에 대한 핵심 내용을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만 잘 보시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실제로 유료 강의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알려드리는 것들이니까 잘 습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신다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 풍족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안방, 침실 풍수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예전에 쌓였던 영상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본 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요. 여러분들 보고 뭐 봤던 내용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봤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그게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든지 어떤 깨달음의 기분을 느낄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은 사람들께서 책을 읽는다든지 혹은 강연회를 가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서 끝이 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기쁨이 나아가서 내 삶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고요. 그 각인을 통해서 내 행동으로 발산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곳에 강연을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스케줄도 5월까지 차 있는데요.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을 그런 내용들 이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멋지동 컴퍼니에서 얼마 전에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 많은 제품들이 있지 않지만 이제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엄선된 제품 그리고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된 직접적인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용품들 잘 구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침실 풍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실제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되고 있고요. 각종 컨설팅 신청이나 강의 신청 등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내용인 상대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침실 풍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풍수 인테리어라고 했지만은 사실 풍수 인테리어라고 함은 나이에 상관이 없고 풍수는 모든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침실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좋은 글귀를 하나 함께 또 읽어보고 가면은 더 의미가 깊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발췌해 보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은 식견을 갖춘 증인으로 성장했다. 집은 연애가 시작될 때 관여했으며 숙제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포대기에 폭 쌓인 아기가 병원에서 막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한밤중에 부엌에서 소곤거리며 나누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집은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성소가 되었다. 우리가 풍수 인테리어를 공부하는 것도 단순히 어떤 소품을 하나 더 놓고 집을 예쁘게 꾸민다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집과 사람이 함께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그렇게 인식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그 전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침실 풍수 인테리어 꿀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가 침실 풍수라고 했을 때 보통 다 안방에 침실을 꾸미게 되겠죠. 물론 자녀분들은 또 작은 방에 각자의 공간에서 꾸미게 되겠지만은
내가 머무르는 공간 자체가, 잠을 자는 공간 자체가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외국인 부부 커플처럼 이렇게 아늑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침실 풍수를 꾸미기에 앞서서 안방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침실 풍수 인테리어의 요소들을 정확히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방이라고 함은 가장 우리 집 안에서 내밀한 공간이고 생명이 싹 트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긴 시간 동안 한자리에 머물러서 잠을 자는 행위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 잠을 자는 행위를 하는 공간이 아늑하고 포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안방은 풍수에 있어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신성시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음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한 것보다는 은은한 느낌으로 안방을 꾸며 주셔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청결과 은은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면은 다른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 보통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풍수지리라고 했을 때는 음양, 오행의 원리, 그리고 주역의 이치에 따른 팔공택, 팔방향, 무슨 24방향 등 다양한 방향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가볍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시청을 하는 거니까요. 애정운이 높아지는 방향은 쉽게 말해서 동남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남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야, 내 침실 안이라 하더라도 침실 안의 동남쪽을 깨끗하게 꾸며야 애정운이 높아지고 상대와 교감하는 마음이 더 증대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들이 각방을 사용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 2030 세대들은 결혼하면서부터 각자의 공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풍수의 원리라는 것은 기운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과 양이 함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공간일 때 부부가 혹은 커플이 함께 잠을 자야 잠을 자는 동안 남자와 여자의 음과 양의 기운이 골고루 섞여서 더욱더 활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성차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남자, 여자, 음과 양 이렇게 구분되는 전통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기와 청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머무르는 침실이라는 공간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궁과도 같다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양수 속에 있는 아기가 잘 태어날 수 있기 위해서 자궁 안에는 그 어떠한 이물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실에 머무르는 우리 인간들도 결국 그 양수 속에서 자라나는 아기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머무는 그 침실, 안방은 항상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하면서 도 공기가 너무 머물러 있으면은 머무르는 곳에는 항상 고이는 것이 있게 되고, 고이는 것은 음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음의 성격에는 너무나 나쁜 기운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방은 어느 정도 음기의 성격을 가지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실을 꾸밀 때 항상 환기와 청결을 몸에 습관화해서 깨끗하게 하시면은 더욱더 서로를 맑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조명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방에 직접적인 전등을 켜지 않습니다. 켜더라도 작은 전등 위주로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작은 스탠드를 하나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탠드도 조도가 조절이 되는 조명들은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은은하고 예쁘고 깔끔한 전등이면은 더욱 좋겠죠. 이런 작은 전등으로 안방의 밝기를 조절하시면 되고, 너무 환하게 하면 좋지 않다라는 거, 서로의 애정운을 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붉은색 침구류를 놓기보다는 붉은색 조명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풍수를 떠나서 시각적으로 붉은색이라고 하면 애정운이라든지 상대와의 강한 기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와 불타오르기 위해서 무조건 다 안방을 붉은색으로 꾸민다면은 안방 본질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끔씩 분위기 내기 위해서 공간에 숙박시설에 머무르게 될 때는 화려한 조명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처럼 안방과 침실
침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시고 가끔씩 상대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붉은색 조명 등을 활용을 해서 포인트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작은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되지 굳이 붉은색 침구류로 강렬하게 꾸미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물론 나는 붉은색이 너무 좋아서 꾸미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그러한 공간에 머물 때 안정감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인 거죠. 어떤 색을 좋아하는 건 다 개인의 취향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정도로 꾸미는 것이 가장 좋고 풍수질이라고 하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조화롭고 잘 어우러지고 균형 있게 가는 것이 풍수질이고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에 놓는 물건들은 가급적이면 한 쌍을 두는 게 좋습니다. 저도 요거랑 똑같은 게 지금 안방에 있는데요. 결혼할 때 밤속에 넣어서 처갓집에 갔던 기러기들입니다. 이게 원앙이 아니고 기러기라고 하더라고요. 기러기 한 쌍인데 이처럼 어떤 작은 소품을 두거나 혹은 베개를 둘 때도 우리가 혼자 자는 침대라 하더라도 베개를 나란히 두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물건이든 한 쌍으로 두셔야 그런 애정운이 더욱더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아주 압축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불타오르게 만든다는 것, 상대와 나와 강한 심리적인 교류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침실에 너무 지저분하게 다양한 소품들로 다양한 물건들로 꾸미게 되면은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침실 풍수 그리고 상대와 강한 교류를 하기 위한 풍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침실에서 떠나보낼 것들은 떠나보내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는 것이 상대를 불타오르게 만드는 침실 풍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애정운이라고 하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애정운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의 그런 심리적인 배려와 집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침실 풍수 인테리어에 맞춰서 방을 꾸민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배려하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절대 애정운이 키워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잘 적용을 해보시고 더욱더 좋은 유대관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풍수 인테리어 중에서 꿀잠을 주무실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은 제가 현재 실제로 풍수 인테리어 강좌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더 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꿀잠 침실 풍수 꿀팁들입니다. 30대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지만은 풍수 인테리어 풍수지리는 30대가 아니라 종 나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꿀잠을 자기 위해서는 침대 머리맡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침대 위에 이렇게 어떤 수납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침대들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머리 위에 놓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핸드폰도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디퓨저도 놓을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기운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머리 위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내 머리 위에 예를 들어서 내 머리를 누가 위에서 짓누른다든지 내 머리를 누가 만진다고 하면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처럼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기운적으로 내 머리 위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은 나를 짓누를 수가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침대 머리 위에 올려져 있는 이러한 소품들은 가급적이면은 치우는 것이 좋고요. 작은 협탁을 준비하셔서 옆에 놓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지금 사진처럼 액자를 걸어 두시기도 하고 각종 뭐 부부라든지 커플이라고 하시면은 위에 가족 사진 등 이런 것들을 걸어 놓으시는데 이런 것들 풍수 인테리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 좋은 요소가 아니니까 머리 위는 깔끔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거울입니다. 거울이라고 함은 내 기운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나쁜 것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기운을 강하게 흡수한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거울은 특히 안방에 있어서 잠을 자는 공간에 있어서 거울은 치우는 것이 정말 좋고 이거는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머리를 들자마자 바로 거울이 보인다 라고 하면 지금 아마 이 침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머리를 들면서 바로 이 작은 거울이 보이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내 기운이 그 거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침실 안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다 없는 게 좋고요. 특히 내 바로 앞쪽에 보이는 것은 무조건 치워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을 침실에 두면은 여러분들의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화분이라든지 이런 생활을 두면은 어떤 생기라든지 식물에서 뿜어져 나온 좋은 기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건데요. 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잠을 잔다라는 의미는 잠을 자면서 기운을 회복하고 새로운 기운을 내 몸속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간과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바로 옆에 생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생활을 통해서 내 기운이 꽃과 식물에 전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기운을 빼앗아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쁘고 보기에 좋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침실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설령 작은 원룸에 있다 하더라도 침대 바로 근처, 바로 머리 위라든지 바로 옆에는 두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침대를 놓을 때 방 안에 공간이 허락된다면은 사방을 띄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같은 경우에는 양옆으로 사면 중에서 이면이 꼭 붙어 있죠.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 기운은 어느 공간에든 각각의 고유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 고유한 기운이 안방에도 있고 침실에도 있을 건데요. 그것들이 조화롭게 잘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내 몸에도 좋은 기운이 계속해서 순환할 수가 있습니다. 침대가 이렇게 딱딱 막혀 있으면은 그 침대를 통해서 내가 생성되는 그러한 기운, 땅과 내가 교류하는 그러한 기운이 잘 어우러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공간이 허락된다는 전제 하에서 최대한 띄워놓는 게 조금이라도 띄워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더욱더 원활한 기운을 전달이 돼서 잘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쓰레기통은 침실 안에 가급적이면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쓰레기통인데요.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죠.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이 있다라는 것은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고 쓰레기에 또 나쁜 기운이 붙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안방, 침실에 머무른다라는 측면인데요. 앞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침실과 안방은 가장 깨끗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결한 요소가 있는 것들은 안방 밖으로, 침실 밖으로 빼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원룸 공간이라 하더라도 침대 바로 옆이나 이런 공간에는 피하시고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리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구비하셔서 나쁜 기운이 쓰레기통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자고 일어난 다음에는 침대를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끼리끼리 만나는 것은 그 각각의 사람마다 고유한 기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서 침대를 깨끗하게 해놓지 않고 직장에 가든 일을 하러 갔을 때 나는 없더라도 그 집안에 있는 고유한 기운이 있는데 침대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지저분한 기운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니 깨끗하게 항상 정리를 해놓고 가야지 내가 다시 집으로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에서 또 깨끗한 기운을 받아서 에너지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깨끗하게 놓여진 침구를 보면은 우리가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같은 데 보면은 항상 갔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게 하얗게 편편하게 놓여져 있는 침구를 봤을 때 기분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른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을 잘 자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내 침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총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풍수라는 게 이처럼 복잡하고 어떤 이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측면, 내가 사는 공간과 교류한다는 측면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괴로우실 겁니다. 저도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처럼 잠이 보약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잘 자야지 다음날 또 잘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죠. 정말 옛날에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3당 사락이라고 해서 3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4시간 자면은 대입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잠을 적게 자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미덕처럼 여겼고, 저도 수능을 준비할 때 하루에 4시간씩 자고 공부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모두가 잘 잠을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요소들을 한번 잘 적용을 해보셔서 여러분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방 풍수 인테리어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쁜 침대의 방향입니다. 침대 방향에 있어서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동쪽하고 남쪽이면은 다 해결이 되고 서쪽, 북쪽은 절대로 머리 두시면 안 된다라는 점. 자, 제가 침대 머리 방향 말씀드리니까 실제로 이렇게 옮겼더니 잠자리 자체가 편안해졌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마스터님과 풍수 컨설팅을 해드리고 그렇게 침대 방향만 바꾸고 해도 달라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어느 집에 있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상세하게 이 침대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 침대 머리 방향과 관련된 영상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안방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맥입니다. 하지만 이 일반인들 수준에서 우리가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풍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고 내 스스로 수맥을 한번 판단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수맥봉을 직접 구입해서 들고 다니면서 집안에서 측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수맥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반영이 돼서 연파라고 하죠. 그게 생각이 반영돼서 측정에 오류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일정 기간 집중된 연습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거 사봤자 몇 번 쓰다가 그냥 버리게 될 확률이 높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수맥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주무실 때 유독 이제 잠이 깊게 잘 안 든다든지 잠자리가 뒤숭숭하다,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수맥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시고요. 요럴 때는 간단하게 은박 돗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침대 밑에 은박 돗자리 뭐 1장, 2장, 3장 정도 깔아놓으시면은 충분합니다. 동판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은박 돗자리 몇 장만 깔아도 뭐 한 10,000원 내외로도 3장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하셔서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약한 정도의 수맥은 차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안방 안에 가전기기가 있으면은 안 되겠죠. 우선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안방 안에 가전기기가 있게 되면은 가족 간에 나눠야 될 대화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하면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실에서 행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방에서는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갖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운 쪽으로만 봤을 때도 내 몸에 건강에 해칠 수 있는 전자파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TV든 뭐 다른 컴퓨터든 모니터든 이런 거는 없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또 TV는 아니더라도 모니터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도 그거 보고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도 영화 보고 이런 거는 거실에 나와서 보면 되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원룸에 사시는 분들 나는 어떡하냐라고 하는데요. 원룸에 산다 하더라도 조금은 침대보다 좀 거리를 두는 쪽으로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TV, 컴퓨터, 각종 전자기기, 그리고 머리맡에 두는 핸드폰 이런 거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운이 쌓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식물이죠. 안방 안에 절대 식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유 이제는 다 아시죠? 안방에는 사람이 자면서
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공간입니다. 내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내 방 안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있으면 그 생명체가 내가 받아야 되는 에너지를 받아서 잘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어찌됐건 간에 이 집의 주인인 내가 온전히 에너지를 받지 못하니까 나에게는 해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굳이 안방에 두려 하지 마시고 집 밖에 거실이나 발코니 같은데 두시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로는요. 쓰레기통이죠. 우리가 쓰레기통을 둔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방 안에 쓰레기를 둠으로 해서 쓰레기, 오물이 모여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기운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나쁜 기운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안방은 기본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무조건 청결해야 됩니다. 어떤 공간보다도 더 청결하게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굳이 안방에 쓰레기통 두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작은 미니 화장대에 두는 미니 쓰레기통이라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가 나온 대로 바로바로 거실에 있는 큰 휴지통을 이용해서 그렇게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로 안방의 재물운과 관련된 방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방은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측면,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내가 잡는 잠자리, 그것만 딱 집중을 하시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히 안방에 재물운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방에 재물운은 아니고요. 집 안에서 서쪽 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 안에서 서쪽이 우리 집 안에 있는 재물운을 관장하고 이거는 어느 좌향의 집이건 간에 마찬가지니까요. 안방이 서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재물운에 신경 쓰는 거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안방 안에 별도로 뭔가 다른 재물운이 있는 방향 이게 어딘가라고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로 갈 집이 고민이시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아파트 평면도만 있으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내부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한 풍수 진단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 배치 풍수 인테리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전달해 드립니다. 직구조 진단서 신청하는 방법은요. 저희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하단에 고정 댓글이 나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신청서가 있는데 직구조 진단서 신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홈페이지에 컨설팅 안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구조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쭉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샘플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을 보시고 여러분들 평형대에 맞춰서 견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견적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컨설팅 신청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서를 써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비하게 될 여러분의 인생을 절약해드릴 진단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짜 부자의 길로 안내해드릴 그런 진단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